안녕하세요. 신의 한 수의 우동길입니다. 이 우한폐렴 사태로 인해서 지금 민심이 굉장히 흉흉합니다. 뭐 정권의 무능, 그 실정, 뭐 이런 거는 이제 많은 국민들이 다 알고 계신데요. 지금 국민 여러분들이 우한폐렴 사태에 지금 어떻게 보면 집중된 사이에 또 다른 이슈가 있습니다. 바로 한미 방위비 분담금 관련된 상황인데요. 이거 참 문제가 있는데요. 저는 이게 단순히 그냥 한미 간의 갈등 문제인가? 라고만 생각했는데요. 이게 어쩌면 이번 총선에서 심각한 악영향을 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이야기는요. 이인배 박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참 지금 많은 분들이 우한폐렴 사태 때문에 이 이슈에 지금 집중을 못하고 계세요. 그렇죠. 워낙 그렇죠. 외교 안보 이쪽이 약간 조금 도외시되고 있는 건데 네. 사실 지금 이 한미 방위비와 관련돼서 지금 협상이 잘 되고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요. 네. 거기에 대한 분석 먼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9월부터, 그러니까 2019년 9월부터 방위비 분담 협정에 관한 협상이 시작됐어요. 그쵸. 그러니까는 3월 19일까지 7번 벌써 했어요. 그 LA에서 7번째, 최근에 있는 게 3월 19일이었는데, 네. 그때까지 하면서 합의를 못 봤어요. 음. 결렬이 된 거죠. 그쵸. 결렬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우선 4월부터 지급해야 될 그 한국인 근로자들, 주한 미군 기지에 있는 근로자들, 노조의 통계로 하면은 13,000명, 어허. 그 실질 공식 통계로 하면 9,000명 그러거든요. 그러니까는 대충 한 10,000명 정도로 본다 그러면 10,000명 중에 반 정도는 무급 휴가를 보내는 거로 25일부터 개별 통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 한국까지 이게 미국은 굉장히 자본주의가 철저한 자본주의 사회라서 무급 휴가를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그래도 내가 그냥 자발적으로 그래도 뭐 할 일이 있으니까 좀 하죠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럼 고맙지 이렇잖아요. No, 절대 안 됩니다. 그럼 네.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절대로 그 근무지에서 완전히 빠져나가야 돼요. 그냥 오질 못하는 상황이 되는 겁니까? 전혀 못 가요. 철저해요. 그러니까 무급 휴가가 되고 나면은 그냥 그 기지로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근무를 못 해요. 0이에요, 0. 10,000명 정도에서 5,000명 정도가 무급 휴가를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는 올해부터 이제 2020년 1월부터 지급해야 될 방위비 분담금을 지금 합의가 안 돼서 지금 석 달 동안 지출을 못 하고 있다가 예비비를 썼다가 이제 그것도 안 되니까 이런 상황이 된 거죠, 상황이. 저는 좀 많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냥 무급 휴가라고 해도 일단 어떻게 일이라도 할 수 있는 상황이 여건되면은 어떻게 또 시간 지나면 풀어지지 않을까 그게 했는데 저는 이게 근로자 입장에서도 굉장히 좀 충격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안 같은데 어쨌든 지금 우리 국민이 이게 타격을 받는 사안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정부는 도대체 이 일을 처리를 왜 이렇게 한 건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게 우 기자 말하는 것처럼 실제로 이 방위비 1조 380억 원 중에서 40% 정도가 이 인건비로 들어가요. 예, 그러니까는 1조라고 잡는다. 그래서 4천억 정도는 다시금 우리 한국인 근로자들한테 돌아가는 돈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이 이번에 합의가 안 되는 바람에 이제 완전히 물론 이제 작년에 이제 1조 달러 정도 더 늘어나겠죠. 네. 더 나겠지만 10억 불에 더 늘어나겠지만 어쨌든 지금 합의가 안 돼서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게 뭐 수치가 중요한 이런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정부가 하는 일들을 가만히 보게 되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생각날지 모르게 2017년 5월에 문재인 정부가 시작되면서 문재인이란 대통령 되고 나서 1호 했는 게 뭔지 지시가 뭔지 알아요? 뭐였습니까? 기억나십니까? 사드 배치 재검토하는 게 1번 지시. 맞아요. 1번 지시였어요, 1번. 그래. 말은 멋지죠. 절차적 정당성을 얻기 위해서라도 다시 한 번 더 검토해라. 이게 1번, 대통령 청와대 들어가서 1번 지시가 그거였어요. 생각해보니까 지금 사드 문제 같은 경우도 아직도 아직도 환경 안 영향 됐잖아요. 평가? 아직도. 그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러고 이제 그러고 망가뜨려 놓고 그러고 나니까 실제로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제1호 했는 게 뭐냐면은 한미 동맹 흔드는 것부터 시작했다 이 말이에요. 사드라는 것이 그냥 한 것이 아니라 한미 동맹 정신에 의해 동맹 절차에 의해 가지고 한국에 갖다 놓기로 한 거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뒤집는다는 것은 한미 동맹 자체의 결정 자체를 완전히 무시하는 거단 말이에요. 한국 대통령이. 사실상 이 한미 간의 이 협의하는 과정에 있어서 문재인 정권이 좀 의도적이라고 생각될 정도로 나는 의도적이라고 100% 의도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나서 4월에 이제 그나서 한 6개월 후 정도 돼서 정상회담 한미 정상회담을 추진하게 되는데 4개월 후에 이렇게 미국의 이제 트럼프의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시비를 걸려 그러니까 정의용 실장이 비밀리에 워싱턴 3번 정도로 날아가요. 정상회담 전에 뭐 했는지 갈라간 줄 아세요? 제발 사드 문제만 거론 안 하게 해달라고 분위기 엉망될까 봐. 국민들 난리 날 거니까. 자기들이 다 망쳐놓고. 네.
그렇게 시작한 게 한미 관계예요. 그러니 한미 관계가 잘 될 수 있습니까? 당연히 잘 안 되죠. 그로서 뭐 아시다시피 지소미아부터 시작해서 뭐 난리 부린 것들이 그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 지금 이 사태 2020년 3월에 벌어지고 있는 그 한미 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안 되는 것 자체가 올해 갑자기 안 되는 문제가 아니라 이미 벌써 이 정권은 이것이 차곡차곡 이게 흐트러 놓고 엉망으로 만드는 절차에 지금 하이라이트처럼 나오고 있는 거다라고 보여주고 있는 게 지금 현재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정말 이게 좀 들으면 들을수록 굉장히 심각한 부분이라고 보여지는데요. 근데 저는 이제 박사님하고 사전에 이야기를 좀 나눠봤지만은 깜짝 놀란 부분이 있어요. 네. 지금 일단 이 무급 휴가에 들어가면은 근로자들이 아예 그냥 얼씬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건데. 그렇죠. 그러면 근로자 입장에서는 이게 멘붕이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총선에 결국 영향을 준다는 거, 이거 너무 충격인데요? 그렇죠.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일단 4월 국회의원 선거 후에 5월부터 개원을 하게 되죠. 국회의 승인이 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얘네들 일단은 4월에는 통과가 안 돼요. 협상이 된다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3월달 이번에 왜 협상을 결렬시켰냐? 이거는 결국은 총선 이후까지 끌고 갈 생각이다 라고 저게 보여지는 건데, 그럼 왜 총선까지 끌고 가면은 문재인한테 뭐가 좋겠느냐? 그게 이제 우리가 밝혀야 될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보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33,000명 근로자가 적게 본다 그래도 9,000명에서 10,000명 정도가 근로자가 있잖아요. 그쵸. 그분들이 사실은 생계 가족들을 합친다 그러면 3,4,000명 이상의 4, 5만 명이 되는 거죠. 이분들이 주로 있는 게 평택, 의정부 이쪽에 기지 개정 많죠. 뭐 대구도 있지만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무급 휴가를 받아서 실질적으로 앞서 말한 것처럼 근무초로 가지도 못해요. 그러면 몇 달 언제 될지도 몰라요. 협상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잖아요, 이게 지금. 그렇죠. 내가 볼 때 올해 끝나기 어렵다는 이야기가 미국의 전문가들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 사람들이 그 강제 휴직이 아니라 강제 실직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네요. 이래 되는데 문제는 이 사람들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이면 한미동맹이 왜 필요합니까? 군사를 위해서, 우리 안보를 위해서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단순히 기업에서 돈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고용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원죄의 목적이. 근데 지금 이거를 싹 돌려가지고 이 사람들이 무슨 짓 하고 있느냐 하면, 야, 미국한테 하는 말이, 자, 그러면 비용 문제부터 그것만 먼저 그러면 합의하자, 이렇게 나와요, 한국에서. 그럼 미국은 황당한 거죠. 그거 해주고 나면은 하세월 언제까지 합의될지도 모르게 가는데, 그걸 합의해 줄 수가 없죠. 그리고 본질에도 어긋나죠. 아니, 이게 기업체에서 월급 주려고 합의하려는 게 아니잖아요.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안보를 어떻게 튼튼하게 만들 것인가의 일환으로서 비용 분담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문재인 정권에 있는 사람들은 무슨 짓을 하고 있냐면은, 그걸 얘들, 이 사람들 월급부터 주게, 그것만 일단 합의하자 이거예요. 다른 거 빼고.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안 된다. 어떻게 그게 말이 되는 거냐. 라고 하니까는 이제 안 되니까는 이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봐라. 미국 사람들이 당신네들을 지금 무급 휴가를 만들어서 강제 실질 상태에 난 것이 미국 사람이다. 라고 만들게 되는 거죠. 결국 반미로 이걸 또 돌릴 수 있겠네요. 네. 나는 이제 걱정되는 바로 그 부분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게 그냥 차곡차곡 이렇게 대한민국의 한미동맹을 어떻게 조율해내고 이렇게 가꾸어낼 것인가 라는 차원에서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4월 15일에 계산된 맞춰진 행보다 라고 지금 보여줄 수밖에 없는 거죠. 9월부터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요. 9월부터 시작해서 7번 합의해서 합의가 안 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단 1도 안 좁혀지고 있어요. 네. 제가 볼 때는 이거 4월 총선을 위해서 일단 이거 흔들기 작전을 하고 있는 거다라고 저는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또 하나. 네. 실제로 이번에 2020년에 분담금 협정은 이미 2019년에도 2월에 아주 어렵게 1년짜리로 했어요. 네. 10억 불 정도 넘는 거 했는데, 그때 할 때 이미 벌써 2020년에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하게 될 때는 전 항목에 대한 조정 문제부터 다 미국이 하겠다라고 이미 이야기했었어요. 그럼 준비하는 게 맞죠. 그렇죠. 어떻게 디펜스를 할 건지, 어떻게 설득할 건지 준비하는 게 맞죠. 그들은 전혀 없어. 전혀 없고, 지난해 있는 항목 가지고 와가지고는, 지난해가 이렇게 해서 올해 이걸 해보면은, 뭐 물가 수준을 하면 얼마 더 올려, 이런 식으로 협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안 하자는 거죠, 사실은. 정말. 시청자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한번 같이 공유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정리가 맞나면 좀 들어보시죠. 자, 결국, 진작에 준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동안 문재인 정권은 아몰랑, 뭐 우리는 할 말 없어. 이렇게 쭉쭉 갔다. 그리고 결국, 지금 4월 총선 때까지도 수습이 안 될 만큼의 상황을 만들어 놨는데, 그래서 근로자들은 지금 이제 무급휴직에 들어갔고 사실상 실직 위기에 빠지게 됐다. 그런데 정권에서는 그 탓을 자신들의 잘못으로 얘기한 게 아니라 미국이 말을 안 들어서 그런 거다 라고 해가지고
어떻게든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번에 또 한번 선거를 해보려는 것이다. 그렇죠. 나는 이제 그렇게 좀 해석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이미 벌써 다 준비가 돼서 준비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들 지금까지 그야말로 아물랑처럼 그렇게 해서 지금 시간 끌고 와서 7번 협상을 하면서 다 안 되고 지금까지 오게 와서 무급 휴가를 개인 통제할 수 있는 결과까지 나왔다 이 말이에요. 너무 심각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 상황이 이 사람들이 결국은 한미동맹을 뭐 애초에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었죠. 그렇죠. 한미동맹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중국한테 어떻게 갖다 바치려고 그러는지 얼마나 뭐 잘 알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차곡차곡 한미동맹을 흔들고 있는 상황이 이거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또 하나 문제되는 게 4월 달에 이 선거 때 일단 이것 때문에 얘네들은 이용하려고 그럴 거다라는 첫 번째 제가 걱정이 되는 부분이고요. 네. 뭐 그럴지라도 우리 국민들 뭐 안 속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믿어야죠. 그렇지만 또 하나 제가 걱정되는 건 뭐냐면은 자 그럼 이제 4월 뭐 지나고 나서부터 한미 연합 훈련이 있어요. 벌써 4월 3월에 있어야 될 걸 못 했어요. 네. 코로나 때문에 못 하고 그런 상황이에요. 그럼 8월부터 시작해서 연합 훈련이 계속 있게 돼요. 사실 뭐 얼지 프리덤 가디언 연습도 있는데 그거는 뭐 다른 연습으로 한국 독립으로 하는 거로 바뀌고 뭐 비질런트 에이스 그 공중 연습 그런 거는 미국하고 합쳐 200대씩 전투기에 떠서 하는 훈련들이에요. 그런 거 작년부터 안 했는데 그런 철저히 있는 여러 가지 연합 훈련들이 있는데 그거 그냥 합니까? 그러면 그 군무원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 사람들이 지금 다 빠져나가요. 훈련이 안 되겠네요. 훈련이 안 되게 되는 거예요. 나는 두 번째 제가 볼 때는 이 사람들 왜 이걸 자꾸 분담금을 협상을 계속 늦추거나 협상을 안 해주고 있는가? 두 번째 목적은 여기도 있다. 아하. 결국은 이게 한미연합훈련을 완전히 못하게끔 만드는 지금은 그래도 어쨌든 요구가 있으면 할 수 있긴 하잖아요. 그렇죠. 안 하는 거잖아요. 이제는 못한다 핑계대게 만드는 거죠. 결국 북한만 좋겠네요. 이 상황이 되면. 제가 볼 때는 지금 이거라도 북한한테 갖다 바치려고 그런 것 아닌가. 정말 심각합니다. 지금 뭐 돈 줄 수도 없죠. 북한 내놓으라는 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이거라도 갖다 바치려고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는 드는 거죠. 결국 이렇게 봤을 경우에 지금 이 3월 시점에 그 한미 동맹 그 분담금 협상이 결렬됨으로 인해서 첫 번째 4월 4.15 선거에서 일단 이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인지 사용하려고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첫 번째고 네. 두 번째는 더 장기적으로 고통스럽게 걱정되는 부분은 바로 그 부분인 거죠. 지금 연합훈련 앞으로 있어야 될 연합훈련들에 대해서 못하게 되는 인력이 없는데 그 행정 인력들이 다 빠져나갔단 말이에요 지금. 그렇게 되면 이거 인력이 없는 상황이 어떻게 할 거냐 그게 굉장히 어렵다. 그런 상황까지 오게 되는데 이것이 의도해서 이 사람들이 그렇게 만든 거다라는 것 때문에 한 번은 이거 짚고 가야 될 상황이다. 뭐 여러 가지로 정치적으로 어렵죠 상황에. 다 마음도 모으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보 상황도 이렇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정말 오늘 박사님께서 명확하게 지금 지적해 주셨는데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요, 이 실상을 좀 많이 알려주셔가지고요, 이 정권의 이 악랄함을 한 번 더 우리가 되새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사님, 오늘 말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시청자 여러분들. 역시 문재인 정권 민주당답습니다. 뭐 저희가 이런 말들 많이 했습니다. 이 민주당은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신들의 표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 같다. 이 사람들은요, 표만 되면은 나라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어떤 우환이 닥치든지 상관없는 사람들 같습니다. 지금 주한 미군 사태 보십시오. 한미동맹이 이렇게 무너지고 있고 심지어 이 무너져가는 한미동맹을 역이용해서 이걸 또 선고로 한번 가보겠다는 이 의도가 정말 숨겨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막아야 됩니다. 지금 수도권부터 흔들릴 수 있는 위기 상황인데요. 시청자 여러분들 이 영상 많이 퍼뜨려가지고요. 이 악랄한 민주당 집권 세력에 대한 심판의 목소리를 더욱 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 저희 신의 한 수도 함께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영상마다 추천 꼭 눌러주셔가지고요. 외부로 저희 영상 많이 나갈 수 있게 해주시고요.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신의 한 수의 구독, 좋아요, 알림 방법입니다. 보실 영상을 눌러주세요. 아래의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종 모양이 나옵니다. 그 종 모양을 눌러주시면 신의 한 수의 새로운 영상들이 알림이 울립니다. 그리고 엄지척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버튼은 신의 한 수의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많은 의견도 듣고 있습니다.
응원의 댓글도 부탁드립니다.